12년 전 단 한 장의 사진이 당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날 찍힌 단 한 장의 사진. 그게 왜 지금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집안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데도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데우고 있었고, 그때 시어머니가 문을 세게 닫으며 들어오셨죠. 그 표정이 낯설 만큼 굳어 있어서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서윤 씨, 잠깐 나와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시어머니 휴대폰이 엎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어떤 사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손끝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사진 속엔 20대 초반의 제가 취한 남자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있었죠. 누가 봐도 오해하게 생긴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 그게 오래된 일이에요. 하지만 제 설명이 닿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숨이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과거가 이렇게 다시 모습을 드러낼 줄은 몰랐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기억이었죠.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왜 지금 누가 이걸 보낸 걸까? 저는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손끝으로 사진 속 제 얼굴 윤곽을 따라 그렸습니다. 사진은 흡사 블랙박스 화면처럼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노리고 준비한 것처럼요. 이걸 누가 보냈나요? 저는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익명 메일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익명.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여러 번 맴돌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였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머릿속 한구석에서 오래전 떠났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이 흐릿하게 되살아났어요. 설마 그 사람이?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진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바로 그때 저는 앞으로 무엇이 더 드러날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다음 순간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질 예감을 남겼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의 냄새, 차가운 바람, 술집 간판 불빛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손을 가볍게 쥐었다 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어리고 세상을 잘 모르는 20대 초반이었죠. 술자리에서 빠져나와 터덜터덜 집으로 걷던 장면이 눈앞에 다시 펼쳐졌습니다. 그날 내가 왜 그 길을 지나갔지?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밤이었지만 제겐 긴 세월을 흔들어 놓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구석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젊은 남자였고 몸이 아예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보였죠. 저는 그냥 지나칠까 고민했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 가슴 어딘가에서 그냥 두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바쁜 얼굴로 스쳐 지나가기만 했죠. 그 순간 제 뒤편에서 강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놀라 뒤돌아봤지만 이미 누군가는 빠르게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누군가 나를 찍고 있었던 건가요? 그 사실이 늦게나마 가슴 한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자 옆에 쪼그려 앉아 119에 신고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신고를 마친 뒤에도 가만히 떠날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이 남자가 호흡이 멈추면 어쩌나 불안했죠. 그때의 저는 단지 사람 하나 살려보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본 사진은 그 모든 의도를 지워버린 찰나였어요. 내가 선행을 하던 장면은 누군가의 카메라에 의해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사진 도대체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걸까? 저는 과거와 현재가 한데 엉키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한 이름이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가장 가까이 지냈지만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사람. 박미래.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며 가슴이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집을 나와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마치 차가운 공기 속에 혼자 던져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에 남은 사진의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았고 익명 메일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두드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켜 메일 구조를 떠올리려 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그 패턴은 분명 누군가의 의도를 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의도는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이건 실수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을 진정시키려 따뜻한 물을 마셨지만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열기까지 몇 번이나 망설여야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메일을 받아 열어보니 사진 한 장만 덩그러니 첨부되어 있었어요. 설명은 단 한 줄도 없고 메일 제목조차 허술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술함 뒤에 감춰진 냉정함이 오히려 더 소름 돋았습니다. 무언가 감정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던진 미끼 같았어요. 메일 발신 주소는 의미 없는 알파벳 조합이었고 추적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던 이름이었죠. 박미래 혹시 너니?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몸의 한기가 더 깊어졌습니다. 대학 시절 미래는 밝고 활달했지만 불안정한 부분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날엔 지나치게 친절했고 어떤 날엔 별 이유 없이 날카로웠죠.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 그녀가 제 근처에 있었던 이유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진 속 플래시가 터졌던 방향도 미래가 서 있던 위치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절규 후 그녀의 마지막 말은 아직도 잊히지 않았죠. 너한테 빚진 건 언젠가는 돌려줄게. 그 말이 지금 귀에서 다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내려 다시 메일 하단을 보았습니다. 짧고 소름 돋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숨긴 진짜 얼굴입니다. 그 문장은 제 숨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누군가 제 과거를 왜곡해 지금의 삶을 위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온 이유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익명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주침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마치 다음 순간 또 다른 단서가
제 앞에 떨어질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계속 요동쳤고 방금 전 보았던 메시지의 잔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야라는 말은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떨림을 억누르며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고 오래된 기억을 꺼내야 한다는 생각에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앉은 상자를 꺼내자마자 그 안에서 작은 외장하드가 굴러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대학 시절 사용하던 것들이고 사건 당시 자료들을 옮겨 보관했던 유일한 저장 장치였어요. 여기 맞네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니 시간이 멈춰 있던 것 같은 폴더 이름들이 나타났고 그중 2013만 1117이라는 날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이 맞았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폴더를 클릭하자 사진 몇 장과 짧은 영상 하나가 차례대로 보였습니다. 마지막 파일 이름은 랭마지막. 저는 숨을 고르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흐릿한 골목길이 나타났고 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다 쓰러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이어 화면 속에 제가 당황한 듯 다가가 그를 일으키려 했고 주변을 살피며 도움을 기다리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영상 끝자락에서 강하게 터진 플래시와 함께 한 사람의 실루엣이 잡혔습니다. 짧게 묶은 머리, 서 있는 각도, 작은 체구까지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 너구나.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감각이 내려갔습니다. 영상은 제가 기억한 그대로였고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진실을 찾았다는 안도감보다 앞으로 닥쳐올 일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고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 이제부터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어요. 이제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 설 차례였습니다. 외장하드 속 영상을 확인한 뒤에도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진실이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예고하는 듯했고 두려움은 조용히 깊어졌어요.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쥔 채 화면을 바라보는데 방금 도착했던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가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화 있는 걸 발견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괜찮아? 왜 연락이 안 돼? 남편의 목소리는 걱정과 혼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쉽게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흔들렸어. 그 사진 진짜 뭐야? 그 한마디는 제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믿고 싶다는 마음과 의심이 섞인 남편의 말투는 저를 더 위축되게 했어요. 저는 설명하려다가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회사에 갔을 때 더 이상 기분 탓이라고 할 수 없는 눈길들이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대화를 멈추는 것 같았고 누군가는 제 SNS를 훑어본 듯한 시선도 느껴졌어요. 저는 마음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이 끝난 후 시어머니의 지인 SNS를 우연히 확인했을 때 충격적인 글이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과거를 가진 며느리 가족이 걱정됩니다. 그 게시물에는 흐릿한 사진 배경이 있었는데 저는 한눈에 그것이 제 사건과 연관된 이미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아래에 찍힌 좋아요 표시, 그 아이콘 옆에 적힌 이름은 바로 박미래였습니다. 그 순간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제가 쌓아온 관계들은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어요. 저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더 커다란 불길함이 꿈틀거렸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순간 미래도 다음 카드를 꺼낼 것이다. 그 예감은 점점 더 짙어졌지만 그래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조용히 버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에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앉아있던 식탁을 바라보니 묘하게 텅 빈 느낌이 들었고 어제의 말들이 계속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남편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하자. 도망치지 말자.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대화가 아닌 조사를 요구하는 듯한 말투가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점심쯤 되어 남편은 집에 돌아왔고 거실은 숨소리조차 선명하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손끝을 만지작거렸고 남편은 제 맞은편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진짜 뭐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화도 원망도 아니었지만 깊은 혼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그때의 일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기억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나도 내 편이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 그 말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깊게 파고드는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는 이 공간에서 버틸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아직 저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몇 벌의 옷과 필수품을 넣고 지퍼를 닫으니 조용했던 공간에 긴 울림처럼 퍼졌어요. 잠시만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말한 뒤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붙잡지 않았고 그 사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저는 그대로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오해, 남편의 불안, 회사의 이상한 시선들, 그리고 모든 실타래의 끝에 서 있는 박미래. 도망쳐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고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흔들린 모든 관계를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요. 원룸에서 잠을 설친 채 눈을 뜨자마자 저는 오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어제 보관센터에서 온 문자 자료 조회 완료, 그 문장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속 불안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센터로 가는 길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12년 전 사건이 일어났던 그 골목과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묘하게 빨라졌어요. 건물에 도착하니 직원이 작은 방으로 안내해 주었고 USB가 연결된 모니터가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다 쓰러지는 장면이 먼저 나왔고 화면 속에 제가 놀란 듯 다가가 남자의 상태를 살피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20대 초반의 저는 겁이 나면서도 그를 그냥 두지 못해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화면의 한쪽에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듯 등장했습니다. 저는 바로 재생을 멈추고 장면을 확대했습니다. 짧게 묶은 머리, 가볍게 구부린 다리, 서 있는 습관. 숨이 멎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미래야. 플래시가 터지는 장면이 이어졌고 그 한순간이 바로 시어머니에게 보내진 사진의 원본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영상은 구조대가 도착해 남자를 들것에 실어가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았다는 사실보다 미래가 그 장면을 오랫동안 쥐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방을 나서며 USB를 챙긴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찾았네. 그럼 다음은 내가 결정할게. 미래의 문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번엔 두려움보다 단단한 감정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진실이 제 손에 있고 더는 숨을 것도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저는 센터 건물 밖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이 진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문 앞에서 한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손에 쥔 USB가 식은 금속처럼 차갑게 느껴졌고 제 마음도 그만큼 굳어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서서히 문이 열렸고 시어머니의 경계 가득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를 보자 일어났지만 다가오지 못했어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TV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제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둑한 골목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화면 속에 제가 다가가 남자를 부축하고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고 방 안은 숨소리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골목 끝에 서 있던 실루엣이 나타나자 저는 영상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짧게 묶은 머리, 체구, 서 있는 자세.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박미래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남편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재생되어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이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진이 어떻게 오해를 만들었는지, 왜곡된 장면이 어떤 파장을 만들었는지 모두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방 안에 길고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눈가를 천천히 훔쳤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네요. 그 말은 자책과 후회가 뒤섞인 쉽지 않은 진심이었습니다. 남편도 제 앞으로 천천히 걸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너를 믿지 못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고 숨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왔네. 이제 다음은 내가 정할게. 박미래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끌어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두려움이 들지 않았어요. 진실을 드러냈고 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다시 되찾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해 봅시다. 혼자 두진 않을게요. 그 말은 오래된 어둠을 걷어내듯 제 마음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단단히 말했습니다. 과거는 끝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지킬 차례예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잠시 잊고 지냈던 추억이나 마음, 한편에 담아뒀던 따뜻한 기억이 떠오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이야기는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듣고 떠오른 생각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